네, 안녕하세요. 대우수학학원 원장 이대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성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학교 프린트 삼각함수의 그래프 부분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범위가 조금 잘려가지고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전까지만 시험 범위가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만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4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수 a와 b에 대해서 이 fx 코사인 함수의 주기 4라고 하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기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 주기 2파이였던 녀석을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 녀석의 절대값을 나눠주면 되는 건데 a 어차피 양수라고 하니까 여기서 a분의 파이 나눠준 요 녀석이 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요 값은 2a가 나오겠죠? 근데 이 녀석이 지금 4라고 하니까 요 사실로부터 a 값은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잘 생각해 보시면 코사인의 4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마사부터 4까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마사였던 최소값이 b만큼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 나온 거니까 요 사실로부터 b 값은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와 b의 합을 구하자면 5,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죠. 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가 이게 모의고 30번 문제여서 난이도 확 뛰게 되는데 네, 이것도 제가 차근차근 해설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은 되게 길어요. 문제 자체가. fx는 뭐 사인 함수라고 주어져 있는데 뭐 다행인 건 주기 주어져 있고 좀 불편하다고 하면은 이게 평행이동 되어 있다는 게 조금 불편한 요소. 자, 함수 정리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이 0부터 t라는 그 사이에서 절대값 f의 그래프와 y는 4와 만난 교점 개수를 gt라고 한대요. 그죠? 이것도 또 짜증나는 게 f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 f랑 그리고 y는 4와의 교점을 지금 g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t에 대한 함수인 이유는 f 함수가 쫙 있을 거예요. 그쵸? 0부터 어떤 t가 t 끝점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 교점의 개수를 이 t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로 지정해놨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0인 함수값 주고 있고요. 그리고 g라는 녀석이 18, 그러니까 t가 18일 때 교점의 개수가 5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게끔 우리가 좀 불편한 게 A에 뭘 모르냐면은 부호를 모른다는 게 제일 큰 어려운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케이스 분류를 당연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절대값 fx 요게 4가 된다는 거는 사실상 절대값 함수 그리는 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을 그리지 말고 그냥 이 fx가 4가 되거나 또는 fx가 마사가 된다 이렇게 봐주는 편이 훨씬 더 편합니다. 예.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요게 b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b라는 라인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b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을 그냥 일단 a 양수라고 한다면 그냥 요 그림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쵸? 근데 이 시작점이 그냥 1인 것 뿐인 거죠. 그쵸? 네. 그럼 만약에 얘가 양수였다고 한다면 0은 더 왼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쵸? 대충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림이 형성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G18이 5라는 거니까 0부터 18까지의 범위에서 교점 5개가 나올 수 있나를 좀 찾아볼 건데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1이야. 이거 주기를 안 구했네요. 네, 주기 구하고 가겠습니다. 주기가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나눠주게 되면 12가 나오거든요. 이 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 길이가 12라는 거니까 여기 13으로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긴 7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19로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0부터 18까지라는 범위 자체가 18은 분명히 얘보다 조금 전에 끊기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보자는 거죠. F0이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위치가 8인 거야. 그러면 우리 이 방정식을 F가 4가 되거나 마 4가 되는 걸로 보기로 했는데 4랑 마 4의 위치는 분명히 8보다 더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교점이 정말 많아봤자 8 아래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는데 아무리 많아봤자 정말 4개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G18이 5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바로 수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그래서 A 음수라고 바로 단정 지으면 될 것 같고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일단 B의 라인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A가 음수인 거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일단은 그려 이렇게. 여기가 단지 1이었던 것 뿐이야. 그쵸? 그리고 0은 그럼 얘보다 조금 더 이제 왼쪽에 있을 거니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하나만 더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보자면 여기가 7 나올 거고요. 여기가 지금 13인 거고 여기 19가 나올 텐데 근데 여기가 지금 뭐 18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범위가 0부터 18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위치가 8인 거죠. 그러면 8보다 아래의 영역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4짜리 라인과 마4짜리 라인 둘 다 이렇게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점이 총 5개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자, 먼저 여기 제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8보다 조금 아래에서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 조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점 3개 나올 거고요. 조금 더 아래로 가도 3개 나올 거고 아래 가도 3개 나올 거고 여기 지날 때만 딱 3개 나올 거 같고 그 다음 그 아래 지나면 또 4개 나올 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교점에 대한 개수가 3개, 4개 가능하고 더 내려간다면 2개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선 2개를 합쳐서 5개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2개짜리, 3개짜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요 녀석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4짜리보단 마4짜리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요 라인이 무조건 마4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4일 땐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교점이 3개인 것만 이용하면 되는 거지 4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다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A가 음수일 때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 자, F0이 8이라고 했으니까 0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A 사인 마 6분의 파이 사인 마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로서 이 8을 써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소값이 마 4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최소값은 자, 봐봐. 여기 사인 값에 음수배가 붙어 있게 되면 사인이 가장 큰 1일 때 값은 더 작아져요. 그쵸? A가 최소인 거야. A 플 B가 최소가 나오는 거죠. 그 값이 마4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립해주면 될 것 같아.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은 B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3A가 우리 12가 나오면서 A 값은 마3분의 2 곱해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마이너스 8 나올 겁니다. A 마8인 거 다시 위에 대입하게 되면 B는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우리 요 선이 X축이 아니에요. B였던 건데 요 녀석이 지금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축은 좀 더 아래에 있겠죠. 근데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 제가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은 5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4짜리가 만나는 게 여기서 여기 1, 7, 13 3개였던 거고 마4 만나는 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G 알파 어떤 0부터 알파까지의 범위에서 교점의 개수가 요게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A가 지금 마8, B가 4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12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0부터 알파까지에서의 교점의 개수가 딱 12개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요게 알파가 한 개는 아닐 거예요. 범위인 거니까. 어떤 점까지는 12개였다가 어떤 점까지 13개가 될 수 있겠죠. 전부터는. 그 다음에 14개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12개까지를 유지할 수 있는 이걸 최대 늘려라. 13개 직전까지 얘기해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끝점에 이 등호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3번째 점을 내가 딱 경계로 지어도 이 13번째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등호 빠져 있으니까. 13번째 점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 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이지 않습니까? 한 사이클 내에서 교점이 반복될 거예요. 교점의 개수마저도. 한 사이클에 제가 0부터 해서 자, 이거 무슨 색 쓸까? 네, 요 색 쓰겠습니다. 0부터 해서 그 다음에 12까지 잡게 되면 12짜리 라인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사이클 내에서 교점을 보면은
노란색 2개, 파란색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요게 일단은 13번쯤 만들려면은 요러한 사이클이 4번 반복되어야 될 것 같아. 그쵸? 그러면 12짜리 길을 가진 게 4번 반복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교점이 딱 12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3개씩 4세트가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게 13번째 점까지 찍으면 되는 거잖아. 13번째 점은 그 5번째 사이클로 표현하겠습니다. 5번째 사이클에서의 첫 번째 점, 요거에 대응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녀석이 지금 구간, 그 한 사이클에서 그 첫 번째 시작점으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번째 사이클에서 1만큼 떨어져 있는 그 점이 13번째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그냥 더하기 1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이 49가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요게 안 나오길 저는 바라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사실은 학교 쌤들도 변형하기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변형한다면 기껏해야 요거 정도 바꾸는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바꾸는 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 숫자 변형이 나올 것이지 막 얘 조건 변형해가지고 막 새롭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이제 어렵게 가자면 이 사인 함수를 코사인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정보들 바꿀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원문항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막 그렇게 개선고에서 막 그렇게까지 변형시키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그냥 단순 이런 값을 변형하는 것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주기 변형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만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력이 되는 친구들은 그런 문제를 풀어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어디서 구하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자료들을 본인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인데, 네. 우리 재원생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네.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부등식 문제여서 굳이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17번 문제, 이것도 방정식 문제여가지고, 아니다, 이거 부등식 문제예요. 실근이니까 판별시 0 이상이다 하면은 삼각 부등식 나옵니다. 이거 안 풀어도 됩니다. 18번 문제는 해야 돼요. 이게 실근 중에서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래프 문제가 돼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네. 이것도 꽤 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뭘 할 거냐면 마일부터 1까지라는 그 실수 t, 마일과 1 사이의 실수 t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0부터 4 사이에 속하는 가장 작은 거를 알파, 가장 큰 거를 베타라고 한대요. 자, 일단 방정식의 실근이 2개 곱해서 0 나오는 거니까 앞에가 0 또는 뒤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도록 하는 교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그러니까 x좌표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알파, 제일 큰 걸 베타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범위 내에서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그래프들을 좀 그려봐야 우리가 좀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할 것 같아요. 주기가 각각 얼마짜리냐면은 원래 2파이짜리였던 거를 2분의 파이 나눠주면은 마침 4짜리예요. 그렇죠? 다행히 한 사이클 내에서만 보는 거니까 우리는 좀 비교적 간단하긴 합니다. 그래프를 잘 그려줘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것도 다행인 게 평행이동 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평행이동 되면 난리 나기 시작하는데 그렇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사인 2분의 파이 x 먼저 그리면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여기 끝나는 점이 그냥 4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코사인 녀석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2가 되는 거, 점 찍어 놓을게요. 여기가 1 되는 거고 여기가 3 되는 거. 여기가 3이 아니라 여기가 3이죠. 네. 네. 좋아요. 잘못 찍을 뻔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 알파 t와 베타 t에 대한 거 한 번만 해석을 해보면, 지금 사인과 코사인 무조건 최대는 1이고 최소값이 조금만 수정할게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거기 사이 어떤 t를 잡게 되면은 만나는 게 딱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여기 기억을 해야 되니까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걸 잡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 대충 이런 식의 t를 잡게 되면은 교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 만나는 것들. 이거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알파, 제일 큰 걸 베타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작은 건 여기가 이게 알파가 나오겠죠. 여기서 기억에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 t를 잡게 되면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 둘이 더한 게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할 때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칭성이 있다면 그냥 믿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냥 이거 될까 말까? 될 것 같은데 생각되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99% 맞거든요. 저는 여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그냥 요 녀석을 이 교점이나 요 녀석에 대해서 어차피 모양이 똑같이 그려집니다. 똑같이 여기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 파란색 여기에 2배다 이거 쓰면 되거든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 똑같아질 수 있는 게 일단은 우리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제 말은 아마 교점 2개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2분의 파이 x가 요게 4분의 파이 되는 딱 2분의 1인 지점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다시 만나는 게 요 각이 4분의 3파이가 되게 만드는 2분의 3짜리 지점이다. 아니? 죄송해요. 4분의 5파이죠? 네. 4분의 5파이가 되게 하는 2분의 5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 더한 건 요 가운데 거의 2배 해서 5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기억부터 만만치 않네요. 그렇게.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도 어려워요. 네. 기억 니은들이 다 어렵네. 생각해보니까. 베타 t 빼기 알파 t가 베타 제로 빼기 알파 제로가 되게 하는 t 값이 그 니은의 좌변 집합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뭘 기준 삼아야 되냐면 이거 베타 0 빼기 알파 0. t가 0일 때의 베타와 알파의 차이죠. 그렇죠? t가 0일 때를 기준 잡아야 되는 거니까 또 0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때는 제일 작은 게 일단 교점을 보면 여기 나오는데 근데 여기가 포함된 이유도 설명해야 되겠네요. x 0 이상이어서 그런 겁니다. 4 미만인 거니까 여기는 포함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베타 제로랑 알파 제로의 차이가 여기랑 여기 차이, 즉 요게 3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0부터 3까지니까. 그렇죠? 요게 여러분들 그 길이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 점과 제일 왼쪽 점의 그 차이, 요 길이가 3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 t값을 왔다 갔다 해봐라. 그래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를 물어봤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근방에 뭔가 있을 거예요, 힌트가. 조금 더 이제 내려가다 보면 내려가면 이게 확 점프해가서 확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요 녀석은 분명히 이 길이가 3인데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길이가. 이건 아니야. 위로 가야 돼. 그러니까 위로 가게 되면은 조금만 위로 한번 키워보면은 제가 이거를 노란색으로 좀 키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키웠어.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차피 사인과 코사인은 그냥 평행이동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되는 녀석이랑 이렇게 되는 녀석이 어차피 그냥 평행이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 이 길이 자체는 안 바뀐다는 거. 이렇게 길이는 안 바뀌어. 이렇게 언제까지 양상이 유지되냐면 아마도 요 순간까지일 거예요. 요 순간까지. 이게 여기서 차례대로 손을 잘 보셔야 돼요. 차례대로 쭉 하면 이거에 대한 길이는 안 바뀐다는 거지. 요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딱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보다 조금 더 위로 가게 되면은 그 최소값에 대한 게 점프하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최소값에 대한 여기를 바뀐다고. 이렇게 얘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여전히 이 곡선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꺾여서 옆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길이 3 되게 만드는 t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0부터 이 교점까지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요 점을 알아야 되겠네. 자, 2분의 1 우리 구해놨으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사인 4분의 파이, 요 값은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에서는 그 길이가 똑같이 3이 된다라고 진술하는 게 맞는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도록 하는 t1과 t2에 대해서 이거는 t1, t2를 다른 걸 잡아가지고 다른 거 잡아서 맨 왼쪽 점끼리 똑같다는 거야, 이게. 그쵸? x좌표가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 있잖아요, 요 선 잡은 거에 이 차이가 2분의 1이면 이라는 가정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왼쪽 점끼리 값이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음수였다고 하면 왼쪽 점이 이렇게 돼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럼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음수랑 양수여도 양수인 거는, 그러니까 음수인 건 1보다 큰 여기서 만나게 될 건데 양수인 건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 양수야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건 아마도 이런 거겠죠. 파란색으로 좀 진하게 하면은 이런 녀석, 그리고 이런 녀석을 잡았을 때 요 제일 왼쪽 점끼리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지금 이 차이가 2분의 1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 x좌표를 이거를 그냥 k라고 치환을 해버릴게요. 그래, 여기 그냥 k라고 잡아버리자. 그럼 이 값의 차이가 2분의 1인 건 함수값의 차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요 녀석은 코사인 함수에서의 값입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k. 요 녀석은 사인의 값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 이 사인 그래프니까 사인 2분의 파이 k. 이 차이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한 t2가 될 것이고 t1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t2와 t1 이거의 차이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코사인과 사인의 차이를 준 겁니다. 근데 우리 코사인과 사인의 차이 주면 제곱해보지 않습니까? 그쵸? 제곱해보자. 얘 제곱 더하는 거 1 빼기 둘이 곱한 거의 2배를 그냥 어차피 둘 곱한 건 얘 곱한 거니까 2t1, t2라고 하죠. 이 값이 근데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라는 거야. 따라서 2t1, t2가 4분의 3 나오는 거니까 이거로부터 둘에 곱한 거는 8분의 3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을 기억, 니은만 맞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제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신 시험과 모의고사 시험은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그 난이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려운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명료하고, 그리고 난이도 차이가 그 폭이 되게 커요. 쉬운 건 너무 쉽고 어려운 건 너무 어렵고. 내신은 근데 그 난이도 폭이 좀 이렇다는 말이죠. 조금 너무 쉬운 건 또 안 나오고 너무 어려운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게, 시간 제한이 서술형도 있는데 문제 수도 모의고사보다는 많은 편이죠. 시간 대비 문제 수만 보자면. 근데 모의고사는 간단한 거, 너무 쉬운 것들이 또 이제 있으니까 사실상. 그래서 내신 그 시험 그 시간 동안 이렇게 30번, 21번, 20번급의 문제를 많이 배치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의고사에서로 환산을 좀 하자면 한 18번, 19번, 17, 18, 19, 그리고 단답형에서는 뭐 27, 28, 29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정도에서 문제를 여러 좀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딱 그런 스타일이죠. 네, 여기가.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위에 썼던 이 18번도 그렇고 이 15번도 그렇고 좀 그걸 내기에는 물론 낼 수는 있어요. 문제를 먼저 줬으니까. 근데 이거를 막 정말 새롭게
느낌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출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문항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으면은 이런 느낌으로 변형 출제돼도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얘는 그래도 의미가 그러니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는 정말 단순 숫자 변형 정도로만 나올 것 같고, 나와도. 그리고 19번은 조금 더 조건 변형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근데 문제에서 변형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지는 않긴 하지만, 그렇죠? 얘가 조금 더 구사할 수 있는 변형 문제의 폭이 넓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거 재원생들한테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인 함수가 있는데요. A 양수, B도 양수라고 합니다. 넓이가 주어져 있네요. 저 먼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최대값이 A인 거니까 이 길이가 그냥 A인 거죠. 사인 함수에서 최대 찍는 거는 한 사이클이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점은 다음 사이클에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주기를 구하면 되겠죠.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기가 2파이 나누기 b파이가 되므로 이거는 b분의 2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그냥 b분의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부터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사인과 코사인 4등분 한다는 표현을 써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4등분 하게 되면은 이 길이 4등분 했을 때 하나당 2b분의 1 나와서 다 2b분의 1인 거야. 2b분의 1, 2b분의 1, 2b분의 1, 2b분의 1. 그죠? 얘가 다 똑같은 거죠. 여기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위치를 좀 찍어보면 x좌표가 2b분의 1일 거고, 그럼 여기에 x좌표를 좀 찍어보면은 b분의 2 더해서 2b분의 5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것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넓이가 5라는 거는 우리 밑변 b분의 2 곱하기 a 나누기 2 한 게 5인 거니까 넓이 b분의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이게 5라는 걸로부터 a는 5b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식인 거죠. 그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가 나왔다는 건 기울기 곱이 2b분의 1분의 a, 여기는 2b분의 5분의 a죠. 그죠? 이렇게 해서 4분의 5라는 건데, 이거 정리하면 2ab, 얘 5분의 2ab죠. 이렇게 해서 지금 4분의 5래요. 그러면 얘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뭐 a 자리에 5b 넣어도 괜찮고요.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가 10b제곱, 5b 넣으면 이건 2b제곱 해서 4분의 5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좌변에 있는 이거 약분을 먼저 해주고요. 4 약분하게 되면은 b 4제곱이 16분의 1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수 b라고 하니까 b 값은 2분의 1 나올 거고요. a 값은 그 5배였으니까 a는 2분의 5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의 합으로서 우리는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20번. 자, fx랑 y는 k가 만난 두 점의 x좌표를 α1, α2라고 할 때 그 차이, 그 길이가 8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x랑 y는 k 똑같은 걸 가져와서 만나는 두 점 x좌표를 베타1, 베타2라고 할 때 그 차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이거는 뭐 그래프 그냥 빨리 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코사인 함수를 잘 못 그려가지고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주기 바로 얘기할게요. 12라는 거를. 오케이. 그리고 가운데 이 축이 있습니다. 여기가 x6자리죠. 근데 일단은 그 y는 k랑 맞는 두 점 사이 거리 8. 바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거리가 어차피 쭉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4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렇죠? 그래서 k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6부터 4만큼 떨어져 있는 거 여기는 2, 여기는 10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입하게 되면은 k 값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면서
얘가 2분의 1인 거를 뭐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저 gx의 그래프 그리지 않고 어차피 gx랑 k가 만나는 거니까 gx가 2분의 1 되게 하는 x좌표 두 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1이 2분의 1 나왔다 라는 건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이 녀석이 뭐 나와야 되지? 이것도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 같은데 3 코사인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 x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gx에서의 그 교점을 구하는 거를 사실 fx에서 이걸 환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게 그냥 요 코사인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그 x좌표의 차랑 똑같아진다는 거잖아.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은 부반대의 관련이 있는 거니까 사실상 요 점과 요 점이 요 점에 대해서 대칭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3이잖아요. 여기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길이가 4에서 6까지니까 길이가 2인 거죠. 그걸 2배 해가지고 전체의 거리가 4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4가 나오는 거고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잠깐만요. 21, 22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는 간단하죠. 감소하는 탄젠트 함수가 될 겁니다. 앞에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마 6분의 파이에서의 값이 제일 클 거예요, 그러면. A 빼기. 얘 대입하게 되면 탄젠트 마 3분의 파이가 되는데,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니까 안에 있는 마이너스 밖을 꺼내가지고 그냥 우리 더하기 바꿔서 쓰면 되겠죠. 루트 3 탄젠트 3분의 파이로. 근데 요 값이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 더하기 3이야. 요 값이 지금 7 나왔다는 거니까 이걸로부터 a는 4라고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b가 3이 나와야 되니까 fb는 4 빼기 루트 3 탄젠트 2b 요 값이 3이어야 된다 라는 건 탄젠트 2b가 루트 3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탄젠트가 루트 3 되는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그렇죠, 이거? 얘가 3분의 파이일 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b 값이 6분의 파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조금 설명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부연을 하자면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가지려면은 저 닫힌 구간은 한 사이클 내에서 있어야 돼요. 사이클 넘나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탄젠트는 그냥 점근선 그냥 2개 찍은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감소하는 건 이런 식의 모양 그려질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사이클에선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사이클에서의 어떤 마 6분의 파이가 있다. 그러면 이 b라는 다음 그 오른쪽 범위라고 하면 이걸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죠. b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점근선을 좀 찍어보면 여기가 제가 이거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잡을게요. 왜냐하면 요 녀석이 2분의 파이서부터 정수 파이 더해지는 게 점근선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그리고 4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 사이 내에서 얘가 있으니까 b도 이 사이에 있는 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침 우리가 구한 6분의 파이라는 게 여기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됐죠. 네,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렵게 내자면 더 어렵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닫힌 구간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b까지를 평행이동 시켜놓으면 저거 난이도 확 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또 심지어 이것도 달라지는데 얘도 만약에 평행이동 시켜놓으면 문제 난이도가 확 뛰게 될 겁니다. 점근선의 위치를 꼭 찍어줘야 돼, 그럴 때는. 이렇게. 그래서
시작점이란 요 녀석이 어떤 사이클 내에 존재하는가, 내부에 있는가 라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자면 4 곱하기 6분의 파이가 되므로 3분의 2 파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다. 정답이 5. 잠시만요. 뭔가가 이상한데 3분의 2 파이가 답이 없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A가 실수한 걸 좀 발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루트 3 A 더하기 3, 7 해서 A4 구했고 FB가 4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B 해서 3이 나오려면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왜 그랬지? 탄젠트 2B가 3분의 루트 3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죄송해요.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B의 값은 12분의 파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사이클 내에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12분의 파이. 네. 둘이 곱하게 되면 3분의 파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정답이 3번이 나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아름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이너스 2분의 a서부터 a까지에서 이 탄젠트 함수 그려져 있는데 탄젠트는 주기가 원래 파이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 주기를 구하면은 파이 나누기 a분의 파이를 해서 이제 a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접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그리고 2분의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 2분의 2, 2분의 2 여기가 이제 a로 끝나는 거. 그래서 정의역 내에서 딱 그래프 그려놓은 거고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탄젠트는 각 주기 내에서 각 사이클 내에서 1대1입니다. 1대1. 그래서 A랑 C랑 값이 똑같다는 건 다음 사이클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기 A짜리인 거니까 이 길이도 마침 딱 A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삼각형이 그 정삼각형이거든요. 정삼각형. 그러면은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한 종류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우리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수직 이등분 되는 거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탄젠트라는 녀석은 원점 대칭 함수가 됩니다. 그쵸? 지금 저 녀석은 그냥 뭐 몇 배, 그러니까 평행이동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근데 직선도 마찬가지로 이 점 대칭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교점마저도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선분 AB의 중점상에 이 원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A였으니까 여기 길이는 2분의 A가 되는데 이건 각각 2등분해서 4분의 A, 4분의 A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길이가 4분의 A인 거니까 이 X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A, 여기 X좌표는 뭐 4분의 A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높이를 좀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정삼각형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될 텐데 이 길이가 근데 그 절반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4분의 루트 3A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 B의 좌표를 구하자면은 4분의 A, 4분의 루트 3A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아주 좋겠죠. 그쵸? 자, ABC의 넓이. 이거 지나는 거니까 대입을 한번 해가지고 A 값을 먼저 찾겠습니다. 탄젠트.
x자리에 4분의 2 넣으면 4분의 파이. 요게 4분의 루트 3a가 나와야 돼요.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잖아요. 이거로부터 a 값은 루트 3분의 4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잖아요. a가 루트 3분의 4였으니까 요거를 제곱해서 써주면 되는데 하나 약분 가능하죠, 이렇게. 그럼 루트 3분의 4만 남아가지고 유리화 시켜주게 되면은 3분의 4 루트 3이다. 이렇게 답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내신 대비 프린트 삼각함수의 그래프 부분까지 제가 해설을 마쳤고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폴리 영상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글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